15년 하고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 40년을 했어요. 이거 뭐지? 긍정적인 질문을 열심히 찾아내요. 기업의 본질이 창조입니다. 이제는 주먹국국식을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배종태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 분야가 이 기업가 정신하고 혁신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R&D 부분이나 신사업 개발인가 뭔가 새로움을 만드는 영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 경영이나 또 이런 거 기업가 정신을 이제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크리에이션, 창조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창조사배의 우리 동력자로서 우리 가치 창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는 목적지향적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인의식 또 주도성 그리고 이제 혁신성 이걸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 기업 경영에서 창조의 원리가 필요한가?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고 뭔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죠. 기업의 본질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우리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하고 혁신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조금 창조라는 말이 우리한테 좀 익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산업 발전을 해오면서는 주로 선진국 기술을 모방을 해왔기 때문에 모방, 뭐 카피하고 이건 굉장히 익숙한데 뭐 창조라 그러면 뭔가 말하기가 조금 어색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말 창조라고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본질이 돼야 될 때가 이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영역에 비하면 사실은 창조의 원리는 우리 그 성경의 원리하고 기업 경영의 원리가 상대적으로는 이런 거 갈등이 적습니다. 다른 쪽은 더 이제 갈등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기업가로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또 리더로서 또 실제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뭔가 새로 만들어가는 창조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창조 원리 아까 목적지향 그리고 주인의식 혁신성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크게 보면 저는 이제 기독경영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기독경영으로 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학, 윤리, 교리 관점에 부합하면서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은 또 모든 경영 활동은 뭔가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경영이죠. 경영의 본질적인 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창조 기독 경영, 우리 크리스찬 기업가로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미션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혹은 또 성장하는 것이다, 생존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영향력을 높일 것이다. 지금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기업의 새로운 미션의 재해석 이야기할 때 보면 이해관계자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요즘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나 최근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업가들이 갑자기 뭐 도덕군자가 돼서 이렇게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업이 그게 굉장히 강한 그 기업의 핵심적인 역량이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으로 봐서도 그게 이제는 정말 제대로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목적지향인데 문제는 어떤 목적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이익 창출하는 것도 목적지향이 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 이해관계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 우리가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고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주인의식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을 뭐로 볼 것이냐는 지금까지 휴먼 리소스
사람을 자원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임금 주고 하는 것은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기본 개념이 사람은 수단이고 임금 주는 거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써서 자원으로 써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극대화하자 하는 그런 관점이 상대적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휴먼 탤런트, 사람들이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 그 과정이 있지만 한편은 목표가 되기도 하죠. 아까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안으로 보면 우리 이 직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밖으로 보면 이제 고객 그리고 뭐 투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그 역량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 그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면 요즘 말하는 엠퍼시라고 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 함께 이렇게 비전, 꿈을 꾸고 그 꿈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삼성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나도 정말 열심히 왔는데 삼성은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이 되고 나는 아직 이렇게 물론 그분도 성공하신 분인데 생각하시기에 아주 작은 규모에 머물고 있다. 근데 그 가장 큰 차이가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펼쳐진 거고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아주 작은 조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근데 저는 요즘 와서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조금 꺼려합니다. 우리 주인의식 오히려 주도성이랄까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자꾸 막 주인이 아닌데 막 주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거 그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 성장, 지속 발전 요즘 말하는 서스테이너블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창조가 이제 조금 그 활동이 멈추면 기존에 있던 게 다 이제는 구식이 되고 뒤로 밀려지고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CEO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작은 조직일 때는 되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함께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창조에서 오는 희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그렇게 창의적인 분위기나 그런 문화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을 하니까 성과가 좋아지고 성과가 좋아지니까 또 아주 희열을 느끼고 그게 또 좋은 성과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더 좋은 뭐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또 더 좋아지고 이게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사람의 역할 이게 강조되는 게 여기 창조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단을 고급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 터치가 안 좋아. 그래서 재고가 나버렸어 왕창.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떡하나 덤핑을 치나 뭐 하나 했는데 종합시장 이제 시장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직 안 나가. 점포들이 없어. 그러니까 싸게 무료로 와서 장사할 사람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앉혔어요. 근데 누가 와서 사간대 그걸. 근데 대부분 다 팔았어. 야 그러면 왕창 재고난 걸 다 팔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번뜩 생각이 들어. 야 그걸 누가 사갔지? 재고 불량난 거를 누가 사갔지? 그래서 그 사갈 사람을 제가 만나자고 그랬지.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혼숙감으로 비싸게 파는 사람이야. 아니 이불로 되나? 나는 옷감으로 생산했는데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 이불 시장을 조사했죠. 그랬더니 옷 시장보다 훨씬 크고 로트가 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전시회 1월달에 하는 걸 가서 전시회가 보통 한 일주일 넘어 하잖아요. 뭐 한 5천 부스가 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일주일 내내 발이 닳도록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니까 알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초기에 이불 껍데기 우리 회사가 거의 한 국내 거의 90%를 한 3년 독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냐면 누가 사갔지? 이 질문 하나.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난 지금 너무 깜짝 놀래. 그래서 벌써 내가 40년을 했는데 15년 하고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 40년을 했어요. 이거 뭐지? 긍정적인 질문을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요.
부정적인 질문은 너무 많아. 사방천지. 난 가만히 있어도 온통 뭐 매스컴에 다 나와. 그런데 그 세상 돌아갈 때 긍정적인 질문, 그걸 찾아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본다. 그게 창조 경영이야. 어떻게 보면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하는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만 열심히 쓰고 있고 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뭐 AI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뭐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뭔가 큰 변화는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사실은 시장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있는 기술이 나오면 그게 일이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 솔루션이 있고. 근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은 다르게 보면 스마트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행태나 모든 것이 이제는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소비 행태나 그런 니즈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결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마침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뭐 AI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솔루션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되니까 이제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전에 하고 싶어도 그게 꿈속에만 있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부터는 이런 흐름이 쭉 이미 있어 왔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저항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익숙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서 만날 수도 없고 비대면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IT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깔려 있었던 것인데 일부만 확산되고 했던 게 이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코로나가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흐름에다가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가속이 돼버린 거죠. 액셀레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4차 혁명이 이제 더 빨리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뭐랄까 이 누적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지만 이게 혁신이 합쳐지면 이런 거죠.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 각각이 2배가 나아지면 그게 2의 3성이 되면 8배로 이게 기술 성과는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저 언제 되겠나 10년은 걸리겠다 생각하는데 지나가면 3년만 지나면 벌써 그게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질문 한 번 더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거는 굉장히 소중하게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도 서비스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그 항공 보잉에서 그 엔진 그 항공 엔진을 팔 때 그냥 엔진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서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프로덕트로 팔았는데 이제는 그걸 빌려주고 우리 뭐 렌트하는 거 비슷하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고 타이어 회사도 타이어를 파는 게 아니라 물론 팔기도 하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이걸 받고 보험회사도 일단 차량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에 따라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서비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덕트하고 서비스가 연결되고 하드웨어 소프트가 연결되고 피지컬한 거하고 디지털한 거하고 연결되고 이게 이제 경계가 없이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융합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융합이란 말을 말로 개념으로만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실현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더 가속화되는 거죠. 아까 곱하기 돼서 몇 배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보면 디지털화, 스마트화, 디지털 연결화 이렇게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옛날에는 그 만족되기 어려웠던 그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싸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만들면서 각각의 니들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한 형태로 바뀌면서 실제 공장에서 스마트 이제 팩토리가 나오고 하는 것도 요즘 전부 스마트에 뭡니다.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스마트인데 핵심은 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업조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가 돌아가는지를 기계가 스스로 감지를 해야 되죠. 그게 센서가 가장 IoT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우리 눈이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빌리티는 관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가 거기에 따라 필요한 액션을 하는 거죠. 그게 되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마트 공장, 그게 결국은 데이터 드리븐이고 인텔리전트, 지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요 그림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먼저 어떻게 보면 센싱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죠. 그 여기저기 센서를 붙이면 되는 거죠. IoT를 통해서 정보가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알고 나면 지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축적된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떻다는 걸 지가 파악을 하고, 그게 데이터 드리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중국 같은 데서도 보면 바로 현금 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지금 어느 순간에 어디서 뭐가 많이 팔린다는 게 순식간에 다 들어오게 되고, 요즘 이제 우리 잘 아는 넷플릭스에서 계속 이게 다른 쪽에서 만든 거를 DVD 빌려주고 영상을 이렇게 스트리밍 하다가 이제 직접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는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은 누구 쓰고 배우는 누구 쓰고 스토리는 어떤 걸 하고 봄에는 어떤 걸 내고 가을에는 어떤 걸 내면 좋고, 그걸 가지고 딱 만드니까 나오는 것마다 지금 오히려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데이터 드리븐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먹구국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국 컨트롤하는 AI죠. 로봇가 움직이고 AI 시스템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물 속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는 거죠. 컴퓨터가 그냥 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더 연결되면서 그냥 저것끼리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하면 점점 더 똑똑해지고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쪽은 이걸 만들어내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그걸 직접 이걸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 사업 환경 속에 적용을 하는 쪽으로 가서 우리 프로세스를 바꾸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여기에 따라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고, 아주 작게는 다이어트 이렇게 하던 분들도 데이터 이렇게 고객들의 그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커스터마이즈된 다이어트 방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낫더라. 말하자면 이렇게 막 거대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이나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내가 직접 못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면 훨씬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있어서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저희들 신사업이나 이런 분이 모든 방법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이제 응용되고 있는 게, 요즘 뭐 린 스타트, 뭐 린 런치패드, 이게 간소 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그게 뭐냐면 계획을 엄청나게 무겁게 짜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거 해서 시장에 뿌려봐라. 그래서 반응을 보고 빨리 바꿔서 가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는 것도 그냥 개발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뿌리면 거기서 막 피드백이 오면 그거 받아서 또 보완해서 뿌리고, 그거 몇 번 돌면은 아주 성능이 좋은 게 됩니다. 딱 그도 잡고 그냥 내가 계획 다 잡아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야지,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 제품 내고 할 때도 100%짜리를 만들어서 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어느 정도 60점, 70점짜리 이제 기존의 것보다 나은 걸 보내고 또 실험하는. 그래서 아까 그 발견 능력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했던 게 익스페리멘트, 실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적응력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탐색하고 실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영은 저는 이제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우리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경영은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이 추구하는 건 세티스팩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는 거. 그 만족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고요. 기준이나 목표가 있고 그걸 만족했느냐 안 했냐. 시장에서 60점, 지금 있는 제품이 3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객은 60점만 해도 만족스러워하면 우리는 60점짜리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 막 100점짜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60짜리 만들어 팔면서 또 보완하고 보완해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탐색하고 실험하고 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검증하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검증 받는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시장으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뭐 그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역량 이야기할 때는 늘 저희는 이제 그 아까 에스크라는 걸 이제 짧게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런 걸 잘 만들어냅니다. 이 기업가들이 기억하기 쉽게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예요. 아까도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애티튜드가 그 마인드셋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리지가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스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필요하면 그 내가 안 갖고 있으면 그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도움받아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만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끊임없이 새롭게 정의하고 솔루션도 이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튜닝이 돼서 딱 맞아 떨어지는 곳에 우리의 새로운 사업이 있는 거고 그게 10년, 20년 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에 노벨상을 많이 받은 대학교 교수에게 물었대요. 당신네 학교는 어떻게 이게 노벨상을 많이 받는 그 탄생시켰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커피브렉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래요. 이제 그 얘기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하고 막 그 잘못 짚을 때가 들어 있어요.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거든. 이게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확실히 내 생각엔 맞다고 생각해서 막 밀어붙이는데 이제 시행착오가 오는 걸 자기 몰라요. 모르는데 잠깐 나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15분 동안 쉬면서 나와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방향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참 자기 생각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잘못하면 수렁에 빠질 일이 있더라. 제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업 경험은 정말 예술이다. 유연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창조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낸 게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예술가들이다.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